자, 51번 보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다. A 집합을 모두 다 더하면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65다. 합집합을 구해보면 합집합 어떻게 구하느냐? 합집합은 A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는 것과 같은 거 아시죠? 요걸 원소의 개수로도 볼 수 있고 원소의 총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총합으로 보자면 A의 총합이 지금 얼마냐면은 3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1부터 A6까지 더한 것이고 B는 A1 플러스 D, A2 플러스 D, A6 플러스 D. 요거가 지금 뭐냐면 B의 총합, 요게 A 총합. 그 다음에 교집합의 총합은 요거 보이죠? 여기 교집합. 얘네들의 합을 빼면 되는 거죠. 합을 빼면 9, 8 더하면 17입니다.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A1부터 A6까지 가 2개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씩 다 가져오면 돼요. 2개 있고 D가 6개가 돼요. 그 다음에 A1부터 A6까지 다 더한 값은 여기서 얼마라 했냐면 32라 했으니까 여기서 적용해보면 결론적으로 2 곱하기 32 더하기 6D 마이너스 17은 얼마다?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인 6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6D는 이거 64 17 뺀 다음에 2항을 해봐요. 그러면은 18이 되고요. D는 3이 돼요. D를 찾았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여기에 4, 5, 8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B한테도 4, 5, 8이 들어있었겠죠. 왜? 교집합이니까. 근데 요 B한테 또 들어갈 원소는 4, 5, 8이라 이 A에서 4, 5, 8한테서 각각 3씩 더한 값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 원소에서 3을 더한 값도 B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다 4에서 3을 더한 7을 구해. 5에서 3을 더한 8, 8은 똑같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고요. 8, 3을 더한 11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B좌표 안에. 아니 B집합 안에. 나머지 하나를 미지수로 두도록 하세요. 왜냐면 6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씩을 다 빼봐요. 그럼 A 원소가 되죠. 3을 다 빼봐. 1, 3을 빼보면 2, 3을 빼보면 5, 3을 빼보면 3, 3을 빼보면 8, K 빼기 3. 요게 A 원소가 됩니다. 을 뺐는데 요거 3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32가 돼야 돼. 여기서 우리가 K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32가 돼야 돼. K를 찾아보시면 15가 돼. 다 더했을 때 32가 된다는 거에서 K는 15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얘가 15. 따라서 B의 가장 큰 원소가 뭐냐면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얘 뭐야? 합집합이 전체고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딱 등분시킬 수 있다는 거지. 서로 소이면서 곱의 최대값을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36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FA를 만약에 뭐 X라고 해봐. 그럼 FB는 원소의 합이니까 36에서 X를 뺀 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
요걸 전개해 볼래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6이 되죠.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랑 36x 똑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반의 제곱을 더하는 거지. 18의 제곱인가요? 324.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이게 바로 뭐다? 최대값이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지금 A, B, C가 있고요. 한 곳 이상 신청한 결과에서 두 곳 이상 신청한 학생 수의 최소값, 두 곳 이상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A가 지금 23명, B가 26명, C가 19명. A, B의 교집합이 11명. A 교비. 그 다음에 비교식. 지금 모르는 건 뭘 모르냐면은 C교 A 뭔지 모르고요. A교, B교, C가 뭔지 모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쩔 때 지금 두 군데 신청한 학생 중에서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건 A, B, C 이렇게 있는데 A와 B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 11명이고 B와 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 8명이면 지금 어느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가장 많이 겹칠수록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정중앙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겹쳐 있을수록 요 두 명씩 있는 이 부분의 학생 수들이 줄어드니까 전부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 지금 보면 여기 11명, 8명인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많이 겹치게 만들려면 8명을 여기 넣는 거예요. 8명. 8명 여기 넣었을 때 제일 작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워보면 여기를 8명을 넣읍시다. 여기를 8명. 그러면 A교 B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B교 C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A교 B에서 11명이라 했으니까 여기 3명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A교 B교 C가 지금 8명이 된 거야. 말 그대로 8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구해낼 수 있잖아. 합집합이 지금 45명입니다.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적어준 거 있죠. A합, B합,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A교 C 빼기 B교 C 더하기 A교 B교 C라고 볼 수 있는데 A가 지금 몇 명이냐면 23명 B가 26명 C가 19명 A교 B가 11명 B교 C가 8명 얘가 뭔지 몰라 X 그리고 모두 겹치는 부분을 8명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8명이 된 거냐면 얘랑 겹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숫자는 8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X를 찾아봐봐. 지금 전체 합집합은 45명 이상 와. 얘네들 더하기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더했을 때 이거 다 계산 다 계산을 했을 때 얼마냐? 57 빼기 K가 45 이렇게 K래 X가 45
이렇게 돼요. 이 x값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12가 되네요. 아, 요게 지금 뭐냐면 시교회인데 여기가 x였죠. 자, 이 값이 얼마냐면은 12명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몇 명입니까? 12명 돼야 되니까 4명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4명? 자, 그래서 가장 최소값은 뭐냐면 이 부분이라고 했죠,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3, 8, 4에 합의돼서 1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요 A교, B교, C가 많을수록 이 2명씩 있는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얘가 참이다. 여기 어떤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 모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얘가 이 0보다 작은 쪽에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니? 이 부분에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 돼. 어때? 0보다 작은 쪽에 어떤 값이 존재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이용합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16 빼기 4a가 0보다 큽니다. a는 4보다 작죠. 4보다 작은 자연수를 뽑아오세요. 1, 2, 3 더하면 얼마? 6입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Q는 P는 거짓이고 R은 P는 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Q는 P 안에 들어가지 않고 R은 P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Q를 가져와 보면 얼마예요? 일단 P는요. 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Q는요. X가 얼마죠? 3분의 11이죠. R은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X는 뭐랑 뭐? 마이너스 5 또는 2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 여기 2 여기 3분의 11은 여기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P가 R은 가지고 있는데 Q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Q는 포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P여야 되겠죠? 왜? 얘는 가지고 있지 않고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면 자, 이 값이 2a 플러스 3이잖아요. 얘가 2a 플러스 3이에요. 그쵸? 얘가 2와 3분의 11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같다가 붙어있지 않죠?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게 되면 2를 가지고 있지 않게 돼버려서 이게 불가능해져. 하지만 3분의 11은 포함해도 되거든요. 포함해봤자 얘가 같다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기 때문에 3분의 11을 P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지. 따라서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뺀 다음에 2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자, 어떤 실수에 대하여 P이고 나 Q이다 가 거짓. 자, 두 번 꿨죠? 어떤 실수라고 했고 이 명제가 거짓이랬어.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참입니다.
이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명제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했으니까 나P 또는 Q 2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얘가 참이 된다는 걸. 나P라고 했으니까 P를 뒤집고, 그쵸?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일단 얘부터 한번 봐봐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합차로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요게 뭐와 뭐 사이? X는 이게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 K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8이니까 잠시만 인수분해 해서 적을게.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와 K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되죠. 일단은 P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Q의 범위는요? Q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Q의 범위는 이제 절대값 풀면 되죠. X-2분의 K가 6과 마이너스 6 2분의 K 더해주면은 2분의 K 마이너스 6과 2분의 K 플러스 6 요게 지금 Q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일단은 나P이기 때문에 P를 바꿔야 돼. 나P를 바꾸면 범위가 뒤집혀지겠죠. X가 요거보다 작거나 또는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이거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쌤이 지금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것 자체에서 K가 양수라는 어떤 가정을 하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우리가 K가 요 범위를 잡아왔을 때 K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하나 잡아오고 푼 거야. 요 0보다 크다 작다를 반대로 나눠서 풀어야지 됩니다. 정확하게 풀려면. 다시 요거를 수직선에 그려주면 우선 첫 번째로 쟤를 그려줍시다. 2분의 K 마이너스 6 포함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6 그 다음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사이로 들어오잖아. 그럼 요렇게 반대편으로 퍼지는 친구는 요 안쪽으로 와야지만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다 가능해. 왜냐면 이 전체 부분이 다 얘를 감싸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아실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K 플러스 4 여기가 K 플러스 4 이런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등호를 갖다 주세요. 부등호를 갖다 주세요. 같아도 상관없거든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갖다 붙어 있어도 돼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범위는 2분의 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 K 플러스 4가 2분의 K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가 생겨. 얘를 풀어주면은 자,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K가 작거나 같다 4 요거랑 하나 더 K가 뭐야 이거
3분의 20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네들이 공통범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요거는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겁니다.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두 번째로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가져오면 범위가 이게 아니라 반대로 변해. 이게 더 작은 친구거든요. 얘가 지금 K가 0보다 작을 때거든요. 얘가 K가 0보다 클 때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오는 숫자, 여기 오는 이 문자도 달라지겠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쪽에 K 플러스 4가 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오게 돼.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범위도 요게 아니고 요렇게 나오는 거지, 이 경우는. 2분의 K 마이너스 6이 K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2분의 K 플러스 6.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겨요. 요거 풀면 이제 두 가지 범위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면 K가 마이너스 20 이상, K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공통범위는 얘네들이 공통범위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이렇게 생겨. 자, 0보다 작을 때 얘고 0보다 클 때 얘니까 전체적인 범위는 이거 0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포함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범위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4 이하 이게 전체적인 범위가 돼요. 그럼 여기서 K 값은 마1, 0, 점점점 4까지 총 몇 가지? 6가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잘 파악해주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 이게 성립해야 된대. 지금 절대값 붙이면 항상 양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a보다 크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a는 0보다 작을 때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0보다 작으면 얘가 0 이상이니까 무조건 커지잖아요.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근데 b부터 나오면 잘 봐봐. 범위가 정해져 있네. 0과 1 사이에서만 얘가 a보다 작으랬어요. 0을 한번 넣어볼래요? 0을 넣으면 이 값이 1이 되죠. 1을 넣으면 0이 되죠. 따라서 이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돼. 그럼 a가 뭐보다 지금 어떻게 되면 돼? a가 뭐보다? 지금 최대값이 1인 거잖아. 얘 최대값이. 최대값이 1이면 a가 어떻게 될 때? 1보다 커질 때? 얘가 항상 크겠죠. a가 더 무조건. 왜냐면 얘가 아무리 커봤자 1인데 1보다 크면은 무조건 a가 더 커지니까. 반대로 어떤 실수인 경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최소값 있죠. 얘가 아까 최대값이 1이었다면 최소값이 0이잖아. 0보다 더 작은 수, 0보다 더 작은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a가 뭐보다 크면 되죠? 0보다만 크면 돼요. 그럼 어떤 실수?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2a가 정수이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정수들 다 뽑아올 수 있습니다. 자, 교집합 알아봐. a와 d의 교집합. a와 d의 교집합. 0보다 작은 것.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6개 있죠? b와 d의 교집합. b와 d의 교집합.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2부터 6까지 5개 되겠죠. c와 d의 교집합. c와 d의 0보다 큰 거 1과 6까지 6개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은 총 몇 개? 17개. 자, 58번. 자, 대우와 여기 모두 참이면은 1이라고 표현하고 모두 거짓이면 0이라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마일이라고 표현한대요. 일단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SPQ 곱하기 SQR이 마이너스 1인데 이 경우 얘가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 혹은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1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P랑 Q가 1이 돼야 되니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Q와 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거죠. 그러니까 Q와 R은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때?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참이고요. 여기서는 모두 참이 되겠죠. 자, 모두 참이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둘이가 똑같다는 걸 의미해. 여기서 P와 R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하니까 얘는 P와 Q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Q를 P로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가 Q랑 R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Q를 R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Q를 R이라고 볼 수 있게 돼. 그럼 P와 R 사이는 어때?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참이 되겠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9번. 같은 반 친구입니다. 이 누가 한 명만 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한 명만 참말을 했는데 그럼 가짓수를 나눠서 보면 돼. 첫 번째, 얘가 참을 말했고 얘가 둘 다 거짓을 말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철이가 첫째가 참이야. 근데 형주는 첫째가 아니다가 거짓이죠. 그럼 얘가 첫째가 돼버리죠. 그럼 첫째가 두 명이 돼버려. 모순이 생기지. 불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얘가 거짓을 말하고 얘가 참을 말하고 얘가 거짓을 말했을 때 얘는 첫째가 아닙니다. 얘는 참을 말했기 때문에 얘도 첫째가 아니야. 얘는 거짓이니까 얘는 둘째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둘 다 첫째가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인데 얘가 이미 둘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 둘 다 셋째가 돼버리는 모순이 생기죠. 얘도 불가능해요. 그럼 마지막, 둘 다 거짓을 말하고 마지막 친구가 참을 말했어. 그럼 얘는 둘째가 되죠? 얘는 첫째가 아니야. 얘는 첫째죠. 그럼 얘는 뭐야 저절로? 얘는 뭐죠? 둘째가 되고 얘는 첫째가 되고 첫째가 아니라 했으니 얘는 셋째가 되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첫째는 누구? 형준이. 둘째는 누구? 민욱이. 셋째는 누구? 동철이가 되겠죠. 잠시만요. 미안. 잘못 봤지? 다시. 이거 잘못 썼어. 쏘리. 봐봐. 참이라고 했으니까 둘째가 아닌 게 맞잖아. 잘못 말했어. 둘째가 아닌 게 맞고 얘는 거짓이니까 얘는 첫째죠. 그 다음 얘는 첫째가 아니야. 이런 상황이야. 그치? 다시 볼게. 얘는 첫째는 나왔습니다. 첫째는 형준이가 맞고요. 둘째, 셋째 알아봅시다. 얘는 둘째가 아니니까 셋째일 수밖에 없어. 첫째는 얘가 가졌잖아. 얘가 민욱이. 첫째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그럼 둘째가 되면 되겠죠. 그럼 둘째가 되니까 얘가 동철이. 요겁니다. 형준이, 동철이, 민욱이 이렇게 돼. 자, 요거는 지금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얘가 이거야. 10만 원 이상을 사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산 사람이 사은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돼. 이거 10만 원 이상 산 사람이 얘죠, 효연이. 그럼 얘가 받았는지 요걸 일단 확인하면 된다고. 요게 궁금한 거지. 아니면 얘가 지금 명제니까 얘 대우를 생각해봐요. 대우는 사은품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10만 원보다 아래로 산 거잖아. 이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
사은품을 못 받은 사람이 10만 원보다 작게 샀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야. 봐. 10만 원보다 그러니까 사은품을 못 받은 사람 여기 있죠. 얘가 10만 원보다 낮은지 이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치? 결론이 뭔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정을 딱 봤을 때 결론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자, 61번. 절대부등식을 봅시다. 자,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전부 다 뭐다? 0이다. 실수니까 전부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얘는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제곱근 그 공식, 곱셈 공식에서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렇게 는요. 그런 말은 얘네들이 다 0이란 거야. 봐봐. x랑 y랑 z랑 합쳤을 때 다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도 0이고 y 플러스 z도 0이고 z 플러스 x도 0이야. 무슨 말이냐면 x, y 0, y, z 0, z, x도 0이에요. 얘네 셋을 한번 다 더해 보실래요? 그러면 3이 아니라 2, x, y, z가 0이 되죠. 얘가 0이야. x, y, z 다 합친 게. 근데 x 플러스 y도 0이고 y 플러스 z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뭐야? 다 0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P랑 Q가. 같은 말이야.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R은요. R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다만 여기가 빼기가 들어와요. 쟤는 더하기였고 얘는 빼기죠. 얘는 x, y, z가 그냥 전부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0인지는 모르는 상태.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P랑 Q는 똑같고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P랑 Q랑 똑같고 R에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럼 한번 여기서 봐봐. 우리가 P는 R 만들 수 있고요. Q도 R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P랑 R이 전부 다 P랑 Q가 전부 R이 들어가니까.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랑 Q랑 똑같아요? 맞죠? 아까 같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도 충분 조건입니다.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자, 62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충분 조건인 건 이거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죠.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것. 얘 범위를 뽑아 봅시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자, 어때? 1보다 작다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지? 얘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나?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1보다 작다. 포함될 수 있는 거 맞죠? 얘는 가능해요. 자, 니은은요? 니은은 둘이가 같은 거거든요? 절대값이 더 크다. 제곱해서 더 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부호가 전부 지금 이게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x 플러스와 0보다 크고 x와 0보다 크거나 x 마이너스와 0보다 작고 x 플러스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야. 얘도 이 절대값 붙은 이 부분도 제곱해서 보면은 얘랑 얘랑 같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줄 수 있어.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가능해. 안 돼. 자, 얘는 절대값이 있는 애고 얘는 없는 애입니다.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다만 이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요. 절대값이 있으므로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얘는 그럼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 다시 보자면 이렇게 변해요. 이 범위로 변한다고요.
이게 아니고. 그럼 얘랑 얘로 비교해봐. 얘도 화살표를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얘가 지금 더 범위가 크니까. 기역과 디귿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63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나다른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다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나다른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가 맞고 Q이면 나다리다 이렇게 되네. 같이 보자면 어떻게 돼? P이면 Q이면 나다리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R부터 보자면 1부터 마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올 수 있잖아. 나달 R을 지금 뒤집어봐. 그럼 범위가 반대로 바뀌죠.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1 요렇게. 요게 나달. 나달이 제일 커야 돼. Q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Q의 범위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사이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려면은 B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되죠.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B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P의 범위. P가 지금 양수인지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그대로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 그대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X가 뭐보다?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X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 말은 지금 범위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옮겨지면 1과 A 사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1과 A 사이. 그치? 범위가 X가 음수일 때는 1과 A가 양수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와 1 사이. 근데 얘는 불가해. 0보다 작은데 어떻게 1과 A 사이가 있을 수 있어? 얘는 그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는 범위라는 뜻이죠. 그러면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면 됩니다. 0보다 클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 범위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순 없으니까. 따라서 P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P가 왜? 제일 작으니까요. 따라서 A는 어때? 2 이상이면 되겠죠. A는 그럼 최소값 얼마? 2. 자, B는 0보다만 크면 되니까 0보다만 큰 정수의 최소값은 1이겠죠? 1. 더하면 얼마? 3. 자, 그 다음 X가 양수고 Y가 음수야. 제곱해서 누가 더 크냐 물어봤죠. 이건 그냥 뭔지 이게 항상 성립하진 않을 수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야. X가 플러스 1이야. Y가 마이너스 2라 쳐봐요. 그럼 제곱하면 1이고 얘는 4인데 이게 클 수도 있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니은 곱했을 때 음수입니다.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얘가 뿔마거나 맞뿔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뿔마라 쳐봐. 얘가 뿔, 얘가 마. 그럼 마마 얘는 플러스 돼서 이거 양수지. 얘는 절대값을 이렇게 그대로 꺼낼 수 있어. 얘는 어때? 얘가 뿔, 마.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플러스 숫자가 더 크면 양수고 마이너스 숫자가 더 크면 음수일 수 있잖아.
얘는 그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는 더해졌고요. 얘는 빼졌을 테니까 앞에 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마찬가지야. 맞불일 때도 얘는 더해질 거고 얘는 빼질 거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제곱해 보시면 되거든요. 제곱을 해봐. 그럼 x제곱 이하하면은 넘기면은 이렇게 나오지? 얘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얘는 맞아. 자, 디귿 있죠? 디귿은 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뭐라고 해볼까요? 뭐 6? y를 1? 이렇게 둬봐요. 얘는 6 빼기 1, 5, 얘는 7. 말이 안 되죠? 얘는 불가능합니다. 비음만 가능합니다. 자, 65번. 자, xy가 실수일 때 지금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니다 이 뜻이야. 그러면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경우만 구해와라 이거죠. 화살표를 줄 수 있는 경우만. 자, 이거부터 이거 제곱해봐. 제곱하면은 x제곱 2, 이건 절대값 붙어요. xy, y제곱. 얘는 x제곱 2xy, y제곱. 넘기면 2도 약분하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xy의 절대값이 xy보다 크다 얘를 의미하게 돼. 자, 이게 뭔 뜻입니까? x랑 y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x, y 부호가 서로 똑같으면 절대값 꺼냈을 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x, y가 음수라는 뜻이야. 하나는 뿔, 하나는 마? 이렇다는 거네, 그지? 그럼 어쨌든 간에 0은 아니잖아요, 그지? 0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했을 때 0보다 큰 거 맞죠? 근데 거꾸로는 됩니까? 얘는 뿔뿔이어도 되고 뿔마여도 되고 맞뿔이어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얘는 뿔마 맞뿔만 가능하니까 막 거꾸로 안 되지? 그럼 줄 수만 있으니까 보다 커. 요거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가 아닌. 자, 그 다음에 니은. 얘는 x랑 y랑 전부 0이라는 뜻이죠. 그치? 0이라는 뜻이고 얘는 제곱해봐요. 제곱해보면 x제곱 2xy y제곱 x제곱 빼기 2xy y제곱 다 날라가고 4xy는 0이 돼서 얘는 xy가 0이 됩니다. 이 말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얘는 이렇게 줄 수는 있어. 둘 다 0, 0. 근데 거꾸로가 불가능해. 필요 조건이란 뜻입니다. 자, 요거 복소수에서 배웠던 겁니다. x랑 y가 전부 음수라는 뜻이에요. 얘는 양수라는 뜻이죠. 곱하기가. 그치? 양수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얘는 x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얘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얘도 필요 조건이에요. 따라서 기억만 충분 조건이다.